안녕하세요. 운동하고 나서 뻐근할 때, 아니면 뭐 하루 종일 뭉친 어깨에 그냥 무심코 쓱 바르던 그 근육통 크림 있잖아요.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제품이죠. 그런데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오늘 그 시원함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좀 무리해서 운동한 날이나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서 목이랑 어깨가 뻣뻣하게 굳었을 때, 이럴 때 즉각적인 효과 이러면서 시원함을 약속하는 제품에 자연스럽게 손이 가잖아요. 뭐 바르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어쩌면 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제품 10개 중에 8개 이상, 그러니까 무려 85%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광고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수치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바로 믿을 만한 기관이죠.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이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잘 팔리는 근육통 완화 제품 20개를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아주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견한 가장 결정적인 사실은 뭐냐면요. 이 제품들이 광고하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이 그냥 화장품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통증을 완화해주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 제대로 아셔도 오늘 내용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아니, 그럼 그냥 화장품인데 어떻게 우리를 의약품인 것처럼 척각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아주 교묘한 광고의 기술들을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왼쪽 광고를 한번 보세요. 관절 및 뼈 치료라는 문구가 아주 그냥 큼지막하게 쓰여 있죠. 누가 봐도 이건 무슨 치료제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뭐다? 네, 그냥 화장품입니다. 화장품법상 이런 의학적인 효능을 광고하는 건 명백히 위법이에요. 또 다른 사례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더 교묘해요. 파스, 바르는 파스 같은 해시태그를 사용합니다. 이걸 보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게 그 의약품 파스랑 비슷한 효과가 있나 보다 하고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죠. 정말 영리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역시 그냥 화장품일 뿐입니다. 에이, 설마 몇몇 제품만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조사 대상 20개 중에서 무려 17개, 그러니까 85%가 이렇게 의약품으로 착박하게 만드는 광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제품은 겨우 15%에 불과했다는 거죠. 자, 광고의 문제를 봤으니까 이제 제품의 진짜 속, 바로 성분에 대한 진실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특히 많은 제품들이 우리 제품의 핵심 성분이라고 내세우는 바로 그 마그네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품 포장이나 온라인 광고에서 이런 문구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고함량 마그네슘 30만 5천 ppm 함유. 와,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막 압도적인 숫자를 보여주니까 소비자들은 와, 효과가 엄청나겠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한국소비자원 전문가위원회의 공식 의견을 한번 보세요. 한마디로 뭐냐면 제품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양으로는 즉각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이걸 가지고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이 표를 보면 현실은 더 충격적입니다. 광고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함량을 내세웠는데 실제로 일부 제품의 마그네슘 함량을 측정해 보니까요. 광고했던 양의 고작 3.7%밖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정말 차이가 너무 심각하죠. 아, 그리고 먹는 것보다 피부를 흡수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광고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건 역시 과학적인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먹는 영양소의 기능성을 화장품에 그대로 적용해서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요, 스테로이드 같은 위험한 의약품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안심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일부 제품에서는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빠져 있다거나 또 기본적인 한글 표시가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야겠죠. 바로 우리 스스로가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가이드입니다. 앞으로 이런 제품 살 때 속지 않으려면 이 5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첫째, 제품 유형이 화장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둘째, 통증 완화, 치료 같은 의학 용어는 일단 무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수십만 ppm 같은 어마어마한 함량 숫자, 이건 마케팅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넷째, 알레르기를 피하기 위해서 전성분 목록을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섯째는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겁니다. 이건 치료제가 아니라 마사지를 돕고 일시적인 쿨링감을 주는 보조제다.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에 욕실에 있는 그 근육통 크림이나 스프레이는 과연 화장품일까요? 아니면 진짜 의약품일까요? 오늘 배운 내용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